자, 저희가 이제 뭐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네. 사위도 보면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사위도 보면 요런 사위, 저런 사위, 좀 더 신경 쓰이는 사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좀 살갑고 정 많고 그런 사이가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나는 능력 있는 사이가 좋더라. 알아서 그냥 툭툭 잘 사는 그런 사이가 좋더라. 다 다르실 거란 말이죠. 네. 그 이야기를 우리 이경재 원장님의 장모님 최하나 마담님 얘기하도록 듣겠습니다. 야, 우리 사위 이경재가 살갑지 않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야. 아니 물론 능력 있고 네. 살가우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저는 또 능력 있는 걸 좋아해요, 사실. 예. 그런데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살갑기도 해요. 이따가 뭐 어디 가서 뭐 운동하고 오면은 나한테 그날 뭐 잘 쳤다고 막 카톡 보내고 또 사진도 찍어 보내고 또 뭐 친구가 좋으면 누구랑 같이 갔다는 그런 것도 하고 사진을 보내요. 예, 한참 자랑도 하고 수다도 떨어요. 그리고 또 원체 바빠서 그렇지 뭐 우리하고도 있다고 하면 뭐 같이 운동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쟤들이 사실 연애 결혼했어요. 살갑지 않은 사람이 연애 못 하잖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했나? 하여튼 아침에 일 나면 전화에 불이 나요, 그냥. 그리고는 점심에 만나서 같이 먹고 또 저녁에 만나서 같이 먹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한의원은 폐업하겠다. 그 정도로 그래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올 때면 처갓집에 올 때면 그냥 안 나요. 꼭 이 침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식구마다 다 챙겨요. 어디 아픈 데 없나. 그리고 침도 다 놔주고 뭐 어디 아프다면 놔주고 또 철저히 우리 보약을 해다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을 아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이 노후에도 되게 건강하고 그래서 챙겨줘서 너무 살가운 사이예요. 쭉 그러셨어요? 아니면 요즘에 특히 더?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와서 한 얘기는 전부 완전히 그 마음에서. 아니 살가운 사이였네. 내가 아니, 보면 진짜. 요거에 아니 일단 박수. 지금 뭐 쭉 이제까지 살가운 사이였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경재 원장님 캐릭터가 없어져요 이러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독고영재 형님도 그렇고 제가 뭐 보낸 뭐 보양식이나 선식 안 드셔보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아내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거보다 안 베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갑지 않다고 한 얘기 뭐냐면 저는 지속적으로 늘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때 됐을 때 딱 봤을 때 집중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이지 늘 평소에 이렇게 막 그런 건 못한다. 아니 운동하고 나서 그걸 같이 찍은 거 사진 그러니까 운동을 보내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고 같이 또 운동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못 모셨기 때문에 제가 살갑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에 그러니까 그 동치미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내와 우리가 정말 내가 달라졌어요 한 그 시점에서부터 장모님한테 하는 게 더 잘하게 된다. 저는 원래 처가댁은 이제 22년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지 갑자기 뭐 동치미하고 잘하고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아내한테나 자식한테는 제가 동치미하고 눈치를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처가댁은 한 22년 동안 늘 한결같이 제 그 자세는 유지했어요. 이야 이미지가 너무 바뀌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살갑게 하는 거다. 아니면 좀 워낙에 그렇게 보이게 살갑게 보이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대치가 없었는데 너무 잘했다. 내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경재 원장이 사익감으로서는 그렇게 썩 나쁘다고 생각이 안 아니, 들어요. 나쁘지 되게 않지. 자기가 할 도리를 되게 잘한 거고 맞아요. 함익병 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위 같은데 국민 사위. 그 장모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사위예요. 정말 불편한 사위예요. 만약에 최연한 누님이 함익병 원장이 사위라고 그러면 오늘 되게 싫어. 방송 전에 한표 원장 너무 잘생겼다고 그건 잘생긴 잘 찍는 거지만 사위로서. 진짜 사위였으면 물어보지 뭐. 완전 깡이야. 어떠세요? 저기 최하나 마담님 사위가 함익병 원장님의 성격이다. 막 진짜 집에도 막 계속 들이밀고 찾아오고 막. 맛없는 거 아니 맛없다. 저는 성격도 좋고 너무 미남인 거 다 좋은데 그냥 아무 때 막 찾아오는 건 별로. 어떻게 독고영
이경재 선생님은 좀 살가운 편인가요, 사위가? 어떤 편이세요? 우리 사위는 이경재 원장에 비하면 굉장히 살갑지 않은 편이죠. 정말? 네.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을 자주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좀 내성적인 우리 거의 얘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날, 생일 뭐 이런 것들은 잘 챙겨요. 그럴 때는. 근데 그 평상시에 물론 자기가 이제 바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에 뭐 자주 온다든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나 그 우리 선배들, 사위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야, 우리 사위는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몰래 고기도 좀 사가지고 오고 딸하고 상관없이 고기도 좀 사가지고 오고 뭐 뭘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 애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두고 가는 경우가 있대. 바라시는 게 많으시네. 그거 별거 아닌데. 부럽죠. 아, 우리 사위도 그랬으면. 그게 있어요.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딸이나 사위들한테 무슨 우리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뭐 한 달에 한 2-3번씩이라도 전화로 뭐 이경재 원장 아까 무슨 사진 찍어서 운동하는 거 보낸다. 그럼 내가 가서 업어줬을 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왜 그런 걸 좀.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데 노력을 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는데 혼자 계셨어요. 사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 없이 제가 가서 음식을 다 차려드리고. 대박!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썩 그러니까 제가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해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다 보고 이제 주말에 와이프가 이제 애 보면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는데 이제 뭐 그닥 맛있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친구분들 사위 뭐 고기 갖다 줬다는 건 기억하시고 정작 그런 사위가 와서 해주시면 기억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와서 음식을 이렇게 해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 느낌은. 근데 했습니다. 이 사내 둘이서 남자 둘이서 멀뚱히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음식을 뭘 하셨어요, 그때? 야 하지 마냐 막 그랬다니까 어색해. 한식 쪽으로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최근에 열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장모님이 파스타 드시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했는데 안 드셨어요. 저기요. 아니, 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보다 자랑할 게 많으신데요? 근데 제가 전화를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는 장인이 문제인데요. 지금 파스타 안 드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국수를 별로 안 아니 나는 오면은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 집사람이 다 하지만은 그러면 지들이 하거든요. 중간에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드세요라고 내면 안 하는 거야. 남자가 뭐 해서 주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진짜요? 그 결혼 전에 한번 저도 이제 장인어른 댁에서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원래 제가 먹던 밥그릇이나 국그릇은 이제 싱크대에 놓고 또 이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설거지라도 좀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뭐하러 거기다 일로 와라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엄청 화를 내서 아빠 왜 나 시집살이 시킬 거냐. 그래서 오히려 그 뒤로 아버님이 제가 주방을 가도 뭐하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딸말은 또. 네. 아니 저쪽 사위는 음식도 해다가 장인어른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건 아,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장인어른하고는 안 맞아요? 아니요. 오프닝에 비해서 좀 피곤해. 그 자리 양쪽이 마귀 역사가 되게 힘든 자리 맞아요. 되게 힘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솔직히 일단은 우리 아버님하고는 시간을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녹화 시간에 저는 얼굴 마주대고 이렇게 오래 있던 시간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럴 수 있고 목사님 바쁘시니까. 너무 바쁘세요. 저랑 뭐 비교할 바는 아니고 워낙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살갑게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그다음에 성격이 워낙 좀 무뚝뚝하세요. 사실은
원래 이제 막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재밌고. 가정 내에서는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그리고 뭐 아니 사실은- 결혼하실 때도 네. 장현동 목사님이 정말 대한민국이 다 아는 목사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죠. 사실은 뭐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아내 처음 만나서 아내가 아버님한테 인사드려 가자 했을 때 제가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부담스럽지, 당연하지. 네. 그래도 도망을 가잖아. 아니 정식 교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이 딱 저도 사실은 이제 보통 분들이 저를 만나면 왠지 자기에 대해서 다 알 것 같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 뵈면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혼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수를 탔어요. 제가 1년을 넘게. 아 진짜. 네, 사실은 목사의 사유라는 게 싫은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넘어갔어. 왜 이렇게 다들 믿어질만 해? 제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할 때도 참 그런 게 많이 부담스러웠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장인어른이 계신 교회에도 이제 출석하고 하면 일단 이미 전교인이 저를 알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처음 결혼 초만 해도 대전에만 가도 누가 날 보고 있지 않을까 막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지금 또 사실 제가 집은 대전이지만 좀 지방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송이 나가면 또 이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모르던 사람들까지 다들. 네,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아는 사람은 몇 명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일부러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얼굴 모자이크 해드려요? 아니 사위가 어쨌든 저렇게 잘 나가고 그러는데 뭐 저 한약 말고 실질적인 거 뭐 이렇게 좀 사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사달라고는 안 해봤어요. 근데 뭐 필요하면 보내주고 뭐 그래요. 아니 어머니 오늘 아까 들고 오신 핸드백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던데 요즘 신상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사위한테 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것만 들어도 충분해요. 우리 나이에는. 명품이던데 명품. 아 명품도 때가 철이 많이 지나. 그리고 예. 어버이날에 이 반지 해줬어요. 어머니 이게 보여주세요. 이야 이거 다이아인데요? 지금 저 반지를 들자 건남성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 어머님 얼굴이 아니라 함익병 원장님 얼굴이 아니, 억장이 무너지는 분이 이게 바로 경제권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죠. 아니 근데 한명 원장님 사주고 싶어도 다 돈을 딸한테 주잖아요. 말만 하지 그냥 사드려 그러지. 아니 근데 뭐 워낙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살가운 사이보다 나는 좀 능력 있는 사이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100% 만족이시겠네요. 그렇죠. 다른 거 좀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능력 있는 게 최고인데 능력 있긴 하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저 경제관념이 별로 좀 없어요. 이경재 원장님께서. 많이 사주죠. 진짜 기분 파고. 그런데 그래서 반지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리 살아보니까 노후에 돈들이 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노후 대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 하고 있어요, 걱정. 그래요. 그럼 그게 하나 걱정이에요. 사실 또 살가운 걸로 따지면 오늘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 국민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예. 아니 권난섭 어머님께서는 살가운 사위 함익병 원장님이 그냥 그게 더 낫죠? 아니, 능력도 좀 있고 살갑게도 좀 해요. 예, 능력도 있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 100점짜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살갑다는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자기가 강의를 좀 많이 댕겨 지방으로. 근데 서울 근교에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데려가요. 근데 이제 저 바닷가나 이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이 먼 데는 관광할 수가 있으니까
꼭 차에다 데리고 가요. 나도 데려가고. 근데 또 내가 이제 고마운 거는 나이도 많잖아요. 또 못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창피해하지를 않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유지가 나오면 인사시키고. 아유, 그럼 좀 창피하지 않을까. 나는 참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런 점이 너무 고마워요 또. 저 형은 어머니, 저 형은 본인만 잘생기면 되는 형이에요. 근데 어머님 배로 가는데 문제는 저쪽 사돈하고 같이 꼭 배로 간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끼리는 좀 교감도 있고 그다음 제가 또 어떻게 하든지 둘이 또 장모님하고 엮어 놓으려고 어디 갈 때마다 두 분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거 진짜 잘하죠. 그거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눈치가 보였죠. 보였죠. 니네 엄마 가는데 왜 내가 가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거 아니에요? 사위가 데리고 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사돈한테 조금은 눈치가 보였죠, 내가. 근데 사위가 나중에는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얘기해서 그다음에부터 뭐 늘 같이 그냥 댕겼죠, 뭐. 그럼 이제 가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음식 그거 사주고 또 다른 이제 저희 강이 들어가면 다른 이제 둘을 데리고 노인네 둘을 데리고 그 지역에 관광을 다 시켜줘요. 100점짜리네요. 예,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고점이 살갑다 이거죠.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은 이제 강의도 안 데리고 가고 특산물이랑은 앞으로 한 번도 안 사주는데 저 반지를 사줘. 다이아를 사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부러우시잖아요. 뭐가 되시겠어요? 아니요, 딸이 다이아는 시어머니는 큼직한 다이아를 사주고 나는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진주 반지를 이만한 걸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이 그렇게 하면 친정 엄마는 그렇게 대우를 해도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대우를 하는구나. 내심 조금 섭섭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여기 굵어지고 내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에이 뺏으셔버렸어요 도로. 근데 다이아였으면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엄마한테 다이아 반지를 해줬는지 우리 장모님한테 진주를 해드렸는지 그 진주가 되돌아왔는지 나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럼 뭐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다이아는 안 해줘도 이렇게 살갑게 자기 무슨 세미나 갈 때나 무슨 뭐 그렇게 막 특산물 막 이렇게 사주러 막 다니는 사위 좋으세요?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관광다니. 선택하신다면. 저는 뭐 한 번도 같이 가본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같이 다니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나하고 친구하고 다니는 게 좋지 사이하고 가면 서로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자리에서 쉽지 않아요. 들으셨잖아요, 이경재 원장님. 표도는 셀프다 늘 외치셨는데 한번 좀 이렇게 하이병 원장님처럼 어디 가실 때 모시고 가는 거. 저는 그거보다 차라리 운동을 같이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골프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 가면 또 클럽하우스에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그게 낫지. 저는 강연할 때 강연에 집중해야지 딴 거를 신경 써요. 그렇죠. 강연 이외에 다른 거 신경 써보니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타고난 다음에 그냥 뭐 티를 안 내고 다니시잖아요. 사회 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뭘 해주면 막 이렇게 좀 생색을. 아이가 아버님만 드시라고 갖다 드렸습니다. 고기 해놓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있다가 제가 그때 갖다 드린 그 고기 막 이런 거 너무 생색내고 그러면 그것도 좀 속상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생색을 좀 내는 사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맞아. 이혁재 사위가 좀 생색이. 저는 포천일 댁에 있는 우리 장모님 댁 갈 때마다 그 흑침대 저희 결혼할 때 저랑 제 아내 방에 쓰는 거 아내가 살 때 저희 어머니 것도 사드리고 장모님 것도 사드리고 돈 많이 벌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딱 하면은 거의 누우면서 어머니 어우 사위가 사준 흑침대 그게 언제 쪽 건데? 그게 언제 조건데? 그 옛날에 산 거를. 야 고인돌은 2만 년도 있어 어우
사위가 사준 흑침대. 아우 따끈따끈한 흑침대. 이런 추운 겨울에 딱 적격인 흑침대. 이거 없었으면 어쩔 이거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 통사하실 안 했는데 사위가 흑침대를 10년 전에 사드려서 아직도 따뜻한 겨울을 나는 지겹지. 요런 생색은 좀 안 내요. 생색내야 돼. 사위들이 어떠세요? 이영주 원장님은 사실 뭐 좀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픈데 고쳐주고 난 다음에 생색내는 편 아니신가요? 어머님 괜찮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뭐 물론 그러지. 침 넣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다 너무 웃겨. 근데 그게 금방 그래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어떻게 해. 아이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또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또. 예. 안 괜찮으면 또 침 넣거든. 근데 어쨌든 사회가 경제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눈치 보시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뭐 원만하게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아시는군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또 우리 딸 생각은 그래요. 다른 걸 나한테 맞추진 않겠다. 다른 걸 인정하고 살겠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저렇게 잘 살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누군가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예. 근데 사위들은 뭐 장소 갈등이 진짜 있어요? 있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보니까 함익병 형님, 경재 형님은 장모님 두 분하고 너무 알콩달콩하는데 나머지 두 사이 우리 중범 씨하고 재서 씨는 장인어른들이 앞에 계시니까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렵죠. 장모보다 장인이 더 어려운 거야. 왜? 아유 아무래도 안 그래요, 장인이 더 이혁재 씨는? 어렵지. 저는 장인어른이 어르신인데. 안 계셔. 아, 그러니까. 막 그냥 편하게 그냥 동네 그냥 큰형님 뭐 삼촌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재선 씨도 그냥 아니 아버님 저 아버님 이런 거 뭐 불만입니다. 생색 좀 내지 마세요. 카메라 많다고 뭐 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생색을 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비싸고 좋은 카메라 중에 혹시 받은 거 있어요? 아 카메라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쓰는 카메라는 이제 상업적인 카메라고 아버님이 하시는 건 앤틱 카메라라든지 약간 좀 우리가 또 그런 쪽이라서 그것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돈인데. 그거 다 수집인데, 그쵸? 가서 만져보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쓰던 장비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수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앤틱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려운. 그래도 주면 좋을 것 주문 받죠. 좀 더 묵혔다가요. 그게 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조중섭 사위께서는 뭐 아버님 것 중에 이렇게 좀 정말 말은 안 했었지만 저거는 정말 성경책 받고 싶다.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무뚝뚝하시고 잘 그러시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용돈을 주세요. 아직도 저희가 이렇게 뭐 요새 책 많이 보냐고 하시면서 책 사보라고 용돈 한 번 주시고 한 번은 책을 몇 권 살 수 있을 정도로 200분씩 살 거예요. 정말 책값만 주시는 거예요? 진짜 15,000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100권.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뭐 목표 세운 것 중에 성경 1독 하면 또 용돈 한 번 주시고. 사실은 그런 게 이렇게 말씀 별로 안 하셔도 저를 많이 생각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8년 돼가지만 지금까지 정말 받은 게 많고 앞으로 제가 갚아 나가야 될 게 아직은 이제 제가 이 연배가 안 됐기 때문에 갚아 나가야 될 게 많은 것 같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네. 사위를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 대하듯이 성경 읽으면. 성경 한번 다 읽으면 아빠가 용돈 줄게. 잘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보통 때 잘하고 뭐 하고 나한테 살갑게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정작 같이 살고 있는 사위랑 같이 살고 있는 내 딸이 좀 얼굴빛이 안 좋다던가 뭔가 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인다던가 그러면 사위가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약간 사위 탓인 것 같아서. 그럼요. 아니 최연아 마담님께서는 어쨌든 딸이 보통 내기 사이가 아니잖아요. 뭐 정말 폭군 성향이 있다고. 근데 그럼 그걸 딸이 또 TV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니까. 그걸 몰랐다가 네. 딸이 마음고생을 했겠구나. A4 용지를 받아가지고 받아 쓰고 막 그런 걸 뭐 그랬대요? 어머 모르신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작년에 아마 쟤들이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가족들이. 근데 그 같은 일행이 지인의 지인이 와서 뭘 하냐면 어머 너무 TV에서 보면
안 그런데 너무 다정하게 둘이 손잡고 다니더래. 그래서 혹시 살짝 그런 의심도 가더래요. 부부가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내 주위 사람들은 저 집 딸은 벌써 이혼했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참 다정하게 다니더라.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다 용서가 됐어요, 이제. 아니, 우리 이경재 원장이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약간 자신을 아니에요. 아니, 달라지신 아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결혼은 행복하도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은 끝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지 않을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결혼은 유지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을 성역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거의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퍼뜨렸잖아요. 죽을 각오로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이혼할 각오로 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만 해서는 안 돼. 그런 잔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가 그 누구한테도 잔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권한성 어머님께서는 뭐 싸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전혀 그런 거는 못 봤는데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작년인가 딸이 집에 왔어요. 와서 생전 자는 법이 없는데 잔대요. 그래서 내가 와서 왜 있느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몰라서 그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딸이 와서 자면서 엄마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하루 그러니까 자고 하루 자고 갔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말을 안 집에서 하니까. 빨래도 다 개켜주시고 다 해줬는데요. 네, 청소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던데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 근데 무슨 일이 많대요? 근데 아직 함익배 형님이랑 형수랑 싸운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함익병 형이 그냥 싫은 거야, 형수는. 답답하고 그냥 싫은 거야. 너무 이렇게 FM이니까 너무 싫은 거야, FM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올바르니까 형수는 답답한 거야. 그래서 싸운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아이고 좀 이렇게 유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너무 빳빳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좀 권태도 났겠죠. 권태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었다면 그거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간 나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녁 먹고 나면 딱 이제 상 치우고 나면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제 공부하는 양이. 그러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텔레비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좀 외롭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랬겠지. 아니 와서는 그러면은 뭐 싸웠다던가 아니면 그런 건 함익병 없어요. 원장님의 뭐 흉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괜찮은데 글쎄 쉬는 날이면 자기 취미생활 운동. 운동이 우선이에요. 자기 운동해야 되고 병원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마나 충실해요. 그런데 부인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제 고작 해야 이제 뭐 지방 갈 적에 뭐 엄마 데리고 다니고. 고작해야군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됐죠, 뭘.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좀 두 분이서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걸 단둘이 수도 뭐 있어. 영화 구경이라도 가고 아니죠. 아유 운동해야죠. 이것이다. 운동한 거에 장모님 없지도 못하던데. 정말 대단한 거야, 그거. 아니 그럼 어느 쪽을 좀 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장인어른은 누구 편이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제 편을 좀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요? 네. 우리도 딸이 문제인데. 그건 아니고. 아니 보통은 네. 딸 생각만 너무 해서 사이들이 사실 그 느껴지는 게 있는데 자네가 좀 더 잘하게 얘가 철이 없어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통 일반적인 여자랑 좀 달라서 특별하셔서. 네, 특별하시더라고요. 이틀 장경동이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도 그냥 남자로서 좀 집밥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챙김받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남자로서 집밥도 먹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적응이 됐지만. 가면 갈수록 불쌍해. 아니 조금 집에서 밥도 안 해줘요? 아니 결혼 초에 한 2년 열심히 해서 이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는 일을 하면서는 이제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아내가 저한테 불만인 거는 가진 능력은 있는데 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다. 우리 장인어른처럼 살면 저는 며칠 만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무대를 장인어른으로 너무 바쁘셔서 저는
스케줄을 보면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연예인보다 바쁜 스케줄이에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내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게을르게 보이겠어요. 결혼 초에는. 그러니까 내가 뭐 잠깐 누워서 TV만 봐도 막 이제 그런 게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부모 된 입장에서는 저를 또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좋죠. 예. 장모님은 조금 이제 저랑 비슷하세요. 예, 성향이 약간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정도 많으시고 이제 저희 와이프나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정이 없다요.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사위 입장에서 그 자리가 목사님 자리였거든요.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 이제 아니 여기 양옆에서 계속 찾아라요. 막 이게 힘들죠 그 자리. 아니 재밌네요. 양념을 쳐주시니까 뭐. 네. 목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셨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좀 이성적이고 여자들이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좀 반대예요. 제가 조금 더 감정적인 게 크고 그런 것 같아.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두 분은 또 반대시고 그냥 장모님은 좀 감정적으로 만족시켜주길 원하시는데 네, 장인어른은 좀 이성적으로 딱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섭섭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는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 또 제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제 제 편을 좀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네. 진짜 다르다. 다 반대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긴 하는 그것도 없죠. 거죠. 맞아요.